꿈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그보다 훨씬 못한데 아주 바닥에 있는데 목표는 먼저 누각을 세워요. 토대부터 쌓아서는 누각을 완성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지금의 조건과 상황에 한정된 목표를 세우시는 거 아닙니다. 다른 놈이 뭐라고 하는 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을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개나 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뒤에 보이는 건물이 제 사무실이거든요. 2시에 논어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류 논어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논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위정편이에요. 오전에 와서 이제 강의 준비하고 이제 잠시 바람 쐬러 나온 겁니다. 바람 쐬러 이제 여기 나온 거예요. 어디 멀리 못 가고 영상 찍는 게 저의 요즘 낙이고 너무 즐겁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제 책에 나온 한 구절을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제가 왜 굳이 나오냐면요. 사무실에서 너무 이렇게 모니터만 보고 책만 보니까 요즘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밖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바람 쐬러. 그래서 바람 쐬러 나온 겁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나온 거죠, 바람 쐬러. 여기 주차장이라서 차들만 있고 사람은 없지만 가끔씩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되게 신경이 쓰여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꿈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그러니까 너무 크게 꿈을 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그보다 훨씬 못한데 아주 바닥에 있는데 내가 되게 높은 꿈을 꿔도 되는 거냐. 그럼 실패할 확률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 거예요. 제가 꿈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답인데요. 제 책을 보면은, 여러분 이거 저의 첫 번째 책입니다. 자, 오늘은 220페이지예요. 220페이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제목은 뭐냐면요. 소제목은 누각은 원래 공중에 있답니다. 이게 어디 파트에 나오냐면요. 합격을 위한 3가지 법칙이에요. 경계를 넘어서라고. 저는 여러분 경계를 넘어서라는 말은요. 저의 모토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경계를 넘는다는 거는 서론 선생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성공이라는 게 무엇이냐? 각자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는 게 성공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계를 넘는다는 거에 대해 그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단축키처럼 저한테는, 그러니까 단축키처럼 F1이면은 그거에 대한 명령어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경계를 넘어서라는 게 저의 모든 동기부여를 대신하는 말이고 함축어고 단축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만 떠올리면 그 이후에 내가 해야 될 것들, 동기부여, 충만한 그런 열정,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세팅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단축키 같은 거 하나씩은 갖고 계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단축키가 좀 더 높은 수준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한테,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릴 때요. 이제 하나님 오늘 F1, 오늘 F2입니다. 뭐 그런. 아무튼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어요. 단축키는 컴퓨터만 단축키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 단축키를 가지고 계세요. 자, 일단 읽어드릴게요. 누각은 원래 공중에 있다라는 제목이고요. 가끔 꿈을 너무 크게 꾸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룰 수 있는 만큼의 꿈, 또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한도 내의 꿈을 꿔서는 비약적인 성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소로우는 심지어 공중에 누각을 쌓아도 헛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각은 원래 공중에 있어야 하니까 이제는 그 밑에 토대만 쌓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허락된 조건과 주어진 환경에 맞는 꿈만 꿀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 사람은 변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은 뒤 돌진하십시오. 성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단편적으로는 돈을 버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이 성공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찾고 그 방향을 잡은 뒤 그 꿈의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 있게 나아가고 항상 그런 생활을 생각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제가 바라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 자신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일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음이 아닌 성장을 선택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어 더 높은 질서의 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없으니까, 밑바탕이 없으니까 그 누각은 허물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19세기에 살던 그 소로 선생님께서 그분은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지만 동양 그 노너 공자님 얘기도 나와요. 월드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한 그런 철학에 능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가 서양 사람이잖아요. 근데 헤르만 헤세의 그 문학적인 창조력에 영향을 준 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청나라 때 쓴 요제지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판타지예요. 귀신과 요정에 대한 얘기, 귀신, 여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정령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요제지라는 책이 헤르만 헤세한테 영향을 주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아니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동양 사람이잖아요. 그럼 동양의 철학, 서양의 철학,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말을 할게요. 철학은 굉장히 난해해 보이니까 그런 고전에 여러분 익숙해지시고, 그런 거에서 뭐예요? 고전은 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전에서 지금 것을 찾아내라는 의미에서 읽으라는 거지, 그냥 옛 것이 좋으니까 옛 것을 읽어라가 아니에요. 옛 것을 읽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을 알기 위해서, 아니면은 앞으로를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거 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논어에 있는 거예요. 자꾸 말이 또 샜는데요. 그래서 소로 선생님마저도 사상 누각이란 말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래요? 누각은 원래 공중에 있는 거야. 그렇다는 거죠. 아니 누각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중에 있는 게 누각이잖아요. 그럼 나는 누각을 세웠어. 그럼 이미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받침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로 선생님의 말대로 목표는 그렇게 세우는 거라 생각해요. 목표는 먼저 누각을 세워요. 그 다음에 그 누각을 막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각을 어떻게 만들고 그런 상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그 밑에 토대를 쌓으세요. 토대부터 쌓아서는 누각을 완성할 수 없어요. 왜?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그냥 지금 토대라는 거를 쌓는 일, 그 일밖에 모르는 거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누각을 쌓으세요. 여러분, 목표를요, 내가 가진 지금의 조건과 상황에 한정된 목표를 세우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뿐이지 목표가 있다고 하기 어려워요. 그런 여러분 생각의 전환. 제가 첫 번째 정모 때 제가 이제 강의를 했잖아요. 강의 주제가 생각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누군가는 사상 누각이라는 말에, 그거는 권위 있는 말이죠. 그거에 내가 스스로 제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사람한테만 가스라이팅 당하나요? 우리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나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제일 강력한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키우세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시고, 그리고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여러분 각자 자신 안에 축적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각을 지을 수 있고요, 공중에. 그리고 그거를 밑 토대를 쌓기 위해서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선 중요한 게 사고인데요. 생각. 여러분의 생각에 힘을 기르세요. 다른 놈이 뭐라고 하는 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성공을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누구만 원해요? 나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시냐는 거죠. 그런 거는요, 뭐라고요? 개나 주시라는 거죠. 개나 줘라. 그래서 여러분, 꿈은요, 크게 가지시는데요. 꿈만 크게 가지면 안 되죠, 물론.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러면 경계를 넘는 거. 성공은 결국 나의 경계를 넘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다 썼지만 저도 중간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10만 구독자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나라는 사람을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들었는지,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10만 구독자 기념 영상으로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물론 하나는 아니죠. 그 하나 가지고 사람이 무너지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 저라는 사람이 30대 후반에 무너졌던 멘붕, 외적인 조건은 바뀐 게 없어요. 멘붕이 온 거죠. 여러분, 멘붕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아무튼 그거에 대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너져 내리던 날에 대한 영상을 10만 구독자 기념 영상으로 천천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만 명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목표는 누각은 원래 공중에 있어야 되는 거다. 그 말만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그 밑에 토대만 쌓으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이게 알라딘에서 행사 중인데요. 이 책이랑요, 제 책이랑 이윤규 변호사님의 나는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그 책 있잖아요. 그 두 권을 같이 사시면 유리컵을 줍니다. 제가 지금 잠깐 바람 쐬러 주차장에 나오는 바람에 유리컵이 지금 없는데, 예뻐요. 그냥 여름에 시원한 거 마시기 좋은 유리컵이고요. 거기에 이윤규 변호사님이 쓴 말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쉬어라, 그거랑 저의 모토인 공부만이 숭고한 열정에 비천한 과잉을 수정할 수 있다, 그 문구가 새겨진 말인데요. 그 유리잔을 이제 여름에 공부하실 때 놓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라딘에서 지금 행사 중이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사시려면은 알라딘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책도 물론이지만 이윤기 변호사님 책이랑 같이 보면은 뭐라고요? 효과는 2배다. 양쪽에 하나씩 끼고 보십시오. 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이제 2시에 논어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 주제는 위정이에요. 위정편. 그러니까 하기편, 논어가 처음에 모두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하기, 두 번째가 위정, 8일, 2인, 이렇게 4개가 논어의 핵심이거든요.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나머지는 이거의 응용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4개가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강의를 듣고요, 그걸 정리하고 강의 준비를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더 이제 단련이 되는 거죠. 견고해지는 거죠, 저의 논어는. 근데 아까 이제 1회도 하고 왔는데, 하고 이제 지금 나온 건데 너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위정편은 진짜 중요한 말이 많고, 물론 이 4편이 다 중요한데 오죽하면 이 4개를 중논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4개만 빼서. 위정편은 너무 진짜 인생에 많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논어를 공부하십시오. 논어는 뭐다? 아류 논어다. 속성, 단기, 철벽, 극강의 아류 논어를 들으십시오. 안 보이는 거 아니야?